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여러분들 왜 직장 생활 하거나 뭐 사회생활 할 때, 참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런 느낌 드실 때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서 막 뭐가 어디서 잘못된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꼭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나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순간들이 왜 중간중간에 오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거를 딱 부러지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야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나도 잘 모르겠고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이럴 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무슨 얘기를 할 건가 하면요. 이렇게 막 어디가 이렇게 막 꼬인 것 같은 느낌?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느낌? 이럴 때 완전히 back to the basic.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기본적인 상황을 잘 하고 있나? 이것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그 부분을 아주 온전히 회복시켜 놓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로 다가가기에 그런 게 이제 기폭제 역할, 윤활유 역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적을 만드는 3가지 태도. 내가 지금 제대로 그 기본 태도가 제대로 돼 있나? 만약에 잘못돼 있으면 이렇게 고쳐야지 라고 하는 것만 지금 다시 재정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3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제대로 사과하기, 제대로 칭찬하기, 제대로 감사하기. 이렇게 3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나 늘 딴 사람들 칭찬해. 사과할 거 해. 그리고 감사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제대로 칭찬하고 사과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그거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제대로 칭찬하는 법, 제대로 사과하는 법, 제대로 감사하는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 일상의 기적을 만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제대로 사과하기. 사과하는 법 여러분 제대로 아세요? 이렇게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거 미안한 말 잘 못해. 이게 무슨 자랑도 아닌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나 미안한 말 잘 못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사과하는 법을 보면 어떤 건가 하면요. 이 제대로 사과하는 법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드라마에서 봤던 한 장면을 말씀을 드릴게요. 드라마에서 어떤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예쁘게 생긴 여자 주인공이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선배 아주 못돼 먹은 선배한테 어떤 성희롱적인 발언 이런 것도 듣고 막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모욕당하고 막 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선배를 부른 거예요, 과장을. 그래서 과장님, 이만저만한 일로 저한테 잘못하신 거 아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받아야 되겠고 팀원들 다 있는 데서 정식으로 사과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중하게. 그러니까 그 과장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사과하지 않으면 얘는 이 여자 주인공은 거기에 대해서 팀장한테 얘기를 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크게 만들 것 같으니까 과장 입장에선 사과를 하긴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과를 했나 하면 회식 자리에서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팀장이 여기에 있고 그 여자 주인공 이쪽에 앉아 있고 과장이 건너편에 앉아서 이제 막 술을 따르고 다 시끄럽게 각자 얘기들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대리 그 주인공한테 대리 내가 짓궂게 그렇게 장난치고 이래가지고 마음 상할 때 있었지. 이게 다 풀어. 다 좋자고 한 얘기고 재밌자고 한 얘기야. 풀어. 그래.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성건성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주인공 완전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또 그 자리에서 또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과장한테 멱살을 잡겠어요? 아니면 술을 쏟아 붓겠어요? 거기서 욕을 하겠어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풀었나 하면 나중에 엘리베이터에서 그 남자를 완전히 이 여주인공이 한 대 갈겨주는 걸로
이걸로 풀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어렵죠. 뭐 어떻게 폭력을 써서 뭐 그 과장 남자를 뭐 때리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드라마는 그렇게 해서 그 에피소드가 끝났어요. 여기에서 문제는 뭐였냐면 그 과장이란 사람이 제대로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제가 제대로 사과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사과하는 거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제대로 사과한 첫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직접 얼굴 보고 해야 돼요.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까 그 드라마에서의 과장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짓궂게 굴어서 뭐 속상할 때 있었지? 짓궂게 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성희롱하고 이런 얘기들을 내가 이게 정말 이 문제가 잘못됐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 과장은 그렇게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얘기 안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건 뭐 텍스트나 이런 걸로 사과해도 안 돼요. 얼굴 보고 미안하다고 하기가 좀 뭐해서 내가 문자로 보낸다.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직접 얼굴 보고 그 다음에 뭘 잘못했는지 그 사람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뭔가 하면 타이밍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은 뭐 부하 직원은 내지는 뭐 직장 동료나 상사는 막 굉장히 그 사건 때문에 막 상처 입었는데 막 한참 지나고 그냥 세월이 막 부지기수로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옛날에 막 그거 말이야 그거 미안해 이렇게 막 나중에 얘기하는 거 이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제때 정확한 뭘 잘못했는지 정확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접 얼굴 보고 사과한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한다. 그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회사 같은 데서도 어떤 이제 뭐 팀과 팀 간에 어떤 싸움이 붙거나 뭐 이렇게 언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사과하는 거. 이렇게 이게 진심 하나도 없어요. 나 진심 아닌데 억지로 사과하는 거야. 이렇게 써가지고 사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안 돼요.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단서를 담으면 안 돼요. 네가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런 거지. 라든지 내가 그때 술이 취해 있어서 그런 거였어. 라든지. 그러니까 단서를 달거나 변명을 하는 그런 사과 방법은 절대 안 되니까 변명 없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자, 내가 이제 이번에 너한테 이렇게 내가 욱하는 마음에 이런 식으로 마음의 상처를 줬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어떤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용어나 단어를 써서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라는 앞으로의 계획까지를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어떤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과를 해야 된대요. 상대방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사과받고 싶지 않아. 그거 더 창피해. 그러니까 그냥 둘이 있을 때 이렇게 따로 차 마시면서 사과해 주세요. 라는 걸 좋아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저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사과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내 방법,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한테 맞춰서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사과하는 거. 이게 사과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과할 일을 잘 안 만드는 게 좋긴 하겠지만 어떻게 살다 보면은 실수하고 미안한 일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방식 그대로 사과하는 어떤 습관을 탁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붙이면 굉장히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실수가 있더라도 이렇게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은 칭찬이에요, 여러분. 칭찬하는 법 잘 알고 계세요? 칭찬 좋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 칭찬 막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죠. 그리고 그게 또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게 남한테 무뚝뚝해서 무뚝뚝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런 말 원래 못해. 이게 저희 남편이 이제 늘 하는 얘기거든요. 나 그런 말 원래 못해. 내가 어디 그런 말 하냐? 그런 얘기 할 줄 몰라. 우리 자랑 아닌데 일단 저랑 가장 가까운 우리 남편조차 그런 얘기를 자주 써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칭찬하는 법을 오늘 배워서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칭찬하는 법 뭔가 하면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비아냥거리면 칭찬하는 거 있죠. 왜? 뭐, 남의 외모 보고, 좋겠어. 그렇게 막 자유분방하게 얼굴이 생겨서 좋겠어. 뭐 이런 거. 그거 칭찬 아니고 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친한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전에 대고 칭찬하는 거 별로 의미 없대요. 되게 낯간지럽잖아요, 사실. 막 들이대고서 왜, 근데 사실 아부하는 경우 그런 경우 많아요. 옆에 듣기도 막 손발 오그라드는데 막 대놓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는 아부지 칭찬이 아니거든요. 막 정말 뭐 훌륭하십니다. 뭐 저는 뭐 부장님 같이 그렇게 뭐 훌륭한 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일평생 뭐 저의 뭐 인생 뭐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부예요. 이게 칭찬 아니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아는 얘기 하는 거 그것도 칭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뭐 누가 키가 커 직원이 그럼 아우 참 키도 크고 훤칠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원래 그렇게 생긴 건데 뭐 그게 뭐 칭찬이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칭찬. 그리고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대리, 박대리, 이대리한테도 똑같이 뭐 아우 참 사람이 밝아 보여. 아우 박대리 참 사람이 밝아 보여. 막 이대리 참 사람이 밝아 보여. 누구한테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칭찬 아니에요.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뭐 김대리는 뭐 성실해. 이게 너무 성의 없죠. 이거 칭찬 아니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칭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리는 정말 뭐 이렇게 이렇게 남의 결혼식은 안 가도 어떻게 그렇게 구준일, 장례식이나 이런 데는 정말 지방인도 빠짐없이 그렇게 꼬박꼬박 가더라. 어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남의 어려운 일을 잘 살피면서 성향이 참 그렇게 배려심도 있고 아주 이렇게 희생정신 있고 남한테 헌신하는 그런 거는 정말 아무리 후배 직원이지만 내가 배울 만한 부분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칭찬인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칭찬을 하려면은 내가 이제 누구를 칭찬하겠다고 여러분 결심을 하세요. 지금 이런 방법대로. 그래야지만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성숙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 사람, 이제 칭찬을 내일부터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그 사람을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추상적으로도 안 된다 그러고 남들하고 똑같은 얘기해도 안 된다 그러고 남들 다 아는 얘기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관찰하고 관심이 있어야지만 칭찬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연히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칭찬을 하려고 마음을 내가 먹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칭찬할 거리가 저 사람은 어떤 거지?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어떤 칭찬할 거리를 탁 캐치해갖고 그 부분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되고 저절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칭찬을 받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참 있구나. 뭐 김 과장님은 참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김 대리는 나한테 참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상대적인 거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인간관계에 어떤 굉장히 윤활유가 될 수가 있어요, 칭찬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칭찬하는 방법대로 자, 내일서부터 미션을 가지세요. 자, 꼭 내가 하루에 2명, 3명한테 칭찬의 말을 해줘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한테 의무감을 주지 않으면 또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칭찬, 내일서부터 자, 3명, 2명, 1명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칭찬한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이제 출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거 감사인데요. 감사. 감사는 뭐 아무리 1시간 내내 나중에 이제 감사일기 쓰는 걸로 이제 제가 이제 한 챕터를 만들어서 방송을 할 건데요. 감사에 대한 기적, 감사에 대한 어떤 효용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이 없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저도 그런 어떤 효용을 많이 본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런 걸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일단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짧게 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당연한 건 없어요. 진짜로 당연한 거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멀쩡하게 회사를 갈 수 있는 거. 이거 오늘 또 출근해야 돼. 출근하기 싫어. 오늘 굉장히 일 많아. 회의도 많아.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여러분 근데 이게 회사를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출근할 직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가족들이 아무 일도 없으니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지금 만약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출근길에 보고 계시다 이러면은 지금 당장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직장이 없어. 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장 그만두고 잠깐 쉬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아파서 쉬거나 가족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쉬거나 저도 이제 그런 기간을 한 3년 보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그 시간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쉴 수 있었고 다른 걸 준비할 수 있었고 어떤 인생에 굉장히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 쉬운 일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든 집에서 쉬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이렇게 그 방송을 함으로써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댓글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와,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그 댓글 보면은 진짜 눈물 나게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당연한 거에 다 감사해야 되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왜 점심시간에 밥 먹는 거 있잖아요. 팀원들끼리 같이 가서. 근데 물론 이제 팀장이나 이제 윗분이 보통 이렇게 법인카드 갖고 밥 사는 경우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갖다 고맙다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법인카드로 결제한 과장이나 팀장한테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뭐 당신 돈으로 산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거 얼굴에 다 펴놔요, 여러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런 거 사주셔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진짜 감사가 진심이 겉으로 딱 드러내게 표현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보통 때 다른 걸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효용이 한 10배 된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팁이고요. 그래서 꼭 점심시간에 오늘 점심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겉으로 항상 감사는 밖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 상사면 부하 직원들이 무슨 뭐 커피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거에서 아니면 결제서를 갖고 왔어. 막 무슨 저쪽 다른 팀에 가서 뭐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 이러면은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 누구 김대리 고맙습니다. 커피 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커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막 입에 달고 살지 않잖아요. 고맙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사면 부하 직원한테 더 고맙다고 많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미션. 가셔서 이제 직장에 가시거나 이제 집에서건 가족들한테 출근하기 전에 고맙다고 꼭 얘기하기, 배우자한테 꼭 얘기하기, 그리고 회사에 가서 내가 정말 고맙다는 말 20번. 지난번에 왜 성공을 위한 비밀 액션 5 이거 여러분들한테 미션 이거 드렸는데 그중 회원분들 중에 어느 분이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감사하기에 대한 미션이 굉장히 효과 있었다. 왜냐하면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서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자꾸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20번 내가 고맙다고 얘기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 막 경비 아저씨, 청소하는 아주머니, 그 다음에 부하 직원, 그 다음에 윗분한테는 당연한 거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쉬지 않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고맙다는 얘기 더 많이 하기. 이렇게 식당에 가서 물 갖다 주세요. 물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정말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을 부르는 얘기예요, 복을.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는 복을 부르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 깨달으시고 감사하다는 얘기 꼭 잘 하시고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면서 뛰어나가면서 여보 고마워. 아니면 이제 결혼 안 하신 분이라면 이제 엄마 고맙습니다. 갔다 올게요. 이렇게 꼭 고맙다고 얘기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과, 칭찬, 감사 이 세 가지 기적의 말 태도 이걸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일상에서의 그런 업무와 인간관계가 훨씬 더 좋은 에너지로 발전하시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시청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의 미션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딱 한 걸음이라도 행동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반드시 하자.
이 방송에서는 유세민 직장 수업에서는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제가 이제 저의 미션으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칭찬, 사과, 감사에 대해서 행동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아주 유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요, 추천 영상 봐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꼭 함께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